대상 아파트들이 지금 5억, 6억대 정도 하거든요. 8사 타입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 1억, 그래서 1억 5천 정도 더 저렴해요. 봤을 때, 그리고 노화 주택이 점점 많아지는 거를 봤을 때 신축에 대한 소모 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일이치 영은입니다. 여러분, 로또 청약이란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고분양가 논란이라는 문구를 뉴스에서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지난 4년간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서 오른 자재비, 인건비 등이 다 분양가에 반영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만한 그런 핵심 지역이나 뭐 도시 분양을 할 경우 8, 9, 10억, 너 네 집 개 이름도 아닌 그런 금액이 분양가로 올라서 분양을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의욕이 상실했던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분양을 노리지 말라는 주제 영상이 아니라요. 때일수록 이 틈새 공약이 또 중요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 공공 분양일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 분양가의 그런 메리트,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아직까지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그냥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번 5월 달에 나올 청약 단지 중에 꽤나 괜찮은 그런 단지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수원과 오산에 있는 단지입니다. 사실 지금 괜찮은 택지 지구들, 도심, 그 다음에 좋은 광역막이 있는 택지 지구들은 이미 아파트로 빽빽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거고 4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그 3, 4기 신도시들이 지금의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고 좋은 교통을 갖고 있는 곳에 택지지구에 형성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미 꽉꽉 채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런 부산세 적용 단지들 중에서 상황이 되는 또 여건이 또 되는 그런 게 있다면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두 단지 다 도심입니다. 도심 내부고 그 교통이라든지 입지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고 꽤 괜찮은 편이라 생각이 들고 특히 물량이 꽤 있어요. 로또 청약이라는 이유가 물량이 되게 작아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오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800세대에 가깝게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산에 살고 계시거나 그 근방에서 일자리를 하셔서 하시는 분이라면 도전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데요. 먼저 지어진 세교 1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상 아파트들이 지금 5억, 6억대 정도 하거든요. 8사 타입이.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 1억, 그래서 1억 5천 정도 더 저렴해요. 그것도 거의 신축에 가깝긴 한데 거기는 오산대역 역세권이고 여기는 오산역 역세권. 근데 오산역에 이제 GTX가 들어설 거기 때문에 어쨌든 더 나은 교통을 가지고 있는데 신축인데 더 저렴한 분양가를 갖고 있는 거 보면 상대적 저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산대역은 이제 세교지구가 만들어진 지 조금 돼서 이미 반듯반듯하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세교 2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분양을 끝내고 다 보면은 청약 완료, 청약 완료, 청약 완료예요. 이제 막 다 새롭게 신도시처럼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어수선하겠지만 이게 또 정비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또 상권 모이고 학교가 생겨나고 하면서 점점 이제 살기가 괜찮은 그런 신도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오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제일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가격대를 자세히 볼까요? 지금 이 84 타입이 최고가가 4억 6천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500세대 정도 나오고 일반이 300, 특공이 430 정도면은 꽤 저는 이 정도면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내세운 이제 3기 신도시에 나온 사전 청약이나 신혼 희망타운을 보면은 가격은 저렴한데 평수가 작아요. 45, 55 이렇게 작은 평수란 말이야. 물론 둘이 살면은 나쁘지 않아요. 같이 정답게 살면 되는데 아이가 생긴다거나 전 사람도 영역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옛날에 그렇게 광개토대 왕님께서 그렇게 난주벌판에 달렸겠습니까? 왜 징기즈칸에 그렇게 유로까지 뛰어가서 다 무찌르고 달렸냐고요. 더 넓은 곳에서, 더 광활한 곳에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오산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일정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구는 수원에 있는 이목지구입니다. 북수원에 있는 곳인데요. 제가 여기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가치를 찾아갈 아파트라는 영상에 이 렉스비아랑 SKP 아파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이 이목지구에 새로운 아파트
공공택지가 들어선다. 그러면 여기도 북수원이 하나의 신도시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목지구가 5월 달에 청약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엄청난 도보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균관대역을 도보로 갈 수 있을 정도고 반대쪽으로는 인동선인 파장역이 착공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 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왕의 GTX-C가 들어선다면 성균관대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도 GTX 의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분양가가 괜찮게 나온다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이 이제 노후화된 도심이잖아요. 되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이 이목지구가 있는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택지지구에 속합니다. 화면을 보시더라도 수원이 이렇게 녹지지구가 많지 않아요. 근데 녹지지구 있어, 천 있어, 뭐 공원이 있어. 그리고 초, 중, 고 인접해 있고 학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황금성이 높은 단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네가 뭔가 깨름직한 게 있나 봐. 분양가로 오픈을 안 했어. 5월 청약 오픈인데. 그래서 분양가가 뭔가 높으니까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분양가 높으면 해 마라 하는데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단지 보시면 돼요. 수원 SK 스카이뷰 아파트, 북수원 렉스보다 높다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랑 생활권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가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24평이 이제 5억대 그리고 32평이 7억대. 이 옆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과 좀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과천 지정타의 디에트리라고 7월에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과천 자체가 비싼 동네잖아요. 거의 준 강남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얼마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시세 대비 30-40% 저렴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과천의 디에트르도 분양 일정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말씀드린 단지가 아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가 이번 달 어디에서 하는지는 항상 이게 나와 있으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집어 넣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세 대비 확실하게 저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계속 일정을 확인해 가시면서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약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 청약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돈을 모으고 또 가지고 있다 보면 입주장에 요즘 같은 장이 많이 흔들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게 금리가 싸지도 않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있기 때문에 입주장 때 뭐 무피나 마피로 던진 물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저는 준신축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사실상 2012년 그 이후로 지은 아파트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지은 아파트들부터 고급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뭐 단지 내에 헬스장을 짓는다든지 뭐 수영장을 짓는다든지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준신축이나 신축이나 그렇게 크게 다를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완전 더 새 거를 좋아해서 더 그런 걸 선호하긴 하지만 준신축 84가 신축의 5구 가격이랑 맞먹는다면 그러면 나는 준신축 84를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나의 삶의 질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분명 입주장 때 매매가나 전세가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은 항상 계속 주시하고 가격을 보고 부동산 사장님과도 긴밀한 라포를 형성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20년 넘은 아파트들이 10채 중에 6채라고 해요. 전국 같은 경우는 50가 한 2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20년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30년 넘어가면서부터 노후화된 게 눈에 더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또 이를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사업성은 사업성대로 필요하고 입주자들끼리도 합쳐야 되고 뭐 그 과정에서 많은 심의 단계를 거쳐야 또 이뤄지는 부분이고 거의 10년, 15년, 20년에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봤을 때 그리고 노화 주택이 점점 많아지는 거를 봤을 때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심에 있는 신축은 더더욱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가질 거예요. 그래서 분상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내가 도심에 있네? 여기랑 가깝네? 핵심 업무지구랑 가는 데 있네 하는 곳들은 안 되든 되든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신다면 근처에 있는 준신축가 되면 잡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주택이 필요 없어질 거다 하는 말은 반만 동의합니다. 물론 그런 곳도 있을 거예요. 지방의 소도시나 이미 인구 소멸이 시작된 도시는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수도권으로 다 땡겨와요. 지역 업체를. 왜냐면 인재들이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거든요. 수도권에 있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일자리는 수도권에 몰려, 인프라는 수도권에 몰려. 그럼 사람들, 기존에 가뜩이나 없는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수도권이나 혹은 중심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겠고, 그 안에서도 노후화된 주택보다는 신축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겠죠. 지금만 보더라도 주택이 양극화 현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방은 청약이 뭐 미달이 나고 이제 텅텅 빈 집이 늘어만 가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장은 씨가 마르고 있고 분야가 2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여전히 과열이라는 소리죠. 그걸 받아줄 수요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향상을 하면서 대한민국 성장 예상률이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는 뜻은 기업의 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누군가의 임금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임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물가가 상승하는데 기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실물 자산들의 가격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단편적인 일련의 성장률 가지고 평가받을 수는 없겠지만, 또 이런 과정이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될 수도 있고, 꺾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면서 지속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이 꼭 주택이 아니어도 되니까, 저는 하나쯤 내가 이 화폐 경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내가 실거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이걸 사는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내가 얼마만큼 자금이 운용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이 차갑고 이 냉혹한 이 화폐 경제 시대에서 그래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도 나름의 인생의 재미고 목표니까요.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걸어 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